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벌써 11월 말인데요.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습니다. 태연의 구독자, 시청자분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이 제 생각을 좀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제가 내용을 적었습니다. 내용을 적은 것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난주부터 종부세 관련돼 가지고 시끄럽죠. 폭탄이 됐다, 막 온 나라가 막 시끄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많이 또 내시는지, 또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실 분도 계실 건데, 전문적인 얘기들 있잖아요. 이게 뭐 종부세가 위헌이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관련돼서 이런 얘기들은 이미 뭐 많으신 분들이 말씀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고요. 2021년도 제가 생각을 다시 쭉 해보니까 7월달, 9월달 우리가 재산세 내잖아요. 그때도 작년에 비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었어 했는데, 이번에 저도 종부세를 팍 맞고 나서 날도 추운데 제가 작년에 비해서 저도 한 몇십 배가 올랐더라고요. 그 작년에 제가 많은 이렇게 돈을 많이 내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는 엄청나게 공 하나가 더 붙어서 나왔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또 욕은 욕대로 먹고, 이렇게 참 안타까운 참 이런 상황인데, 제가 왜 영상을 오늘 촬영하게 되었나. 계속적으로 정부라든지 모 정치인들이 98대2, 그러니까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2%만 해당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때문에 제가 이거 오늘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부자들, 기득권자들은 희생해라, 다주택자들은 절대 소수니까 돈 내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2021년도에는 거의 90만 정도에 해당한다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공시가격이라든지 이게 점점 현실화한다니까 100만 명 이상 될 예정이다 돼 있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그러면 400만 명? 대한민국 인구 수준의 적은 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20대들이 가장 큰 고민이 취업 또는 결혼, 내 집 마련 이런 거겠고, 30대 분들은 똑같이 내 집 마련도 있을 수 있고, 또 육아, 결혼하신 분들, 40대 분들은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내 집을 은행에서 돈을 이제 대출 갚은 걸 하는 걸 갚아야 되겠죠. 또 자녀 교육, 또 요즘에 40대에 또 조기 퇴직, 퇴사 이런 게 걱정이 되실 수 있고, 50대 이후 어떻습니까? 또 은퇴하신 분들도 재취업, 자영업 도전, 계속적으로 내가 밥벌이를 위해서 일자리 이런 것들 등등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저 논리 있잖아요. 편가르기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20대 신혼부부 관련돼서 신혼부부 특공, 그렇게 신혼부부 특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나머지 사람들이 절대적 다수죠. 그러니까 신혼부부, 저 사람들은 희생당해도 되는 존재 아닌가? 그 논리로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30대 자녀를 키우는, 애 키우기 힘들다, 육아정책 관련돼서 1, 2세 아이들 위해서 수당을 준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들이 많은가요? 그러니까 한두 살짜리 애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나머지 사람이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소수니까 희생해도 돼. 편가르기. 50대 이후 사람들 어떻습니까? 퇴사, 은퇴자들, 그들 중에서 퇴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적으면 그럼 그들에게 들어가는 지원하는 세금 이런 게 줄어들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희생해도 되나요? 자영업자들은요? 월급쟁이들은요? 누구는 희생해도 되고, 누구는 당연한 거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기준을 도대체 누가 정합니까? 부동산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그런 얘기 아시죠? 그래서 민간 임대 공급자들, 그러니까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 물량이 전체 85에서 90%고, 국가, LH라든지 SH라든지 나라에서 임대 물량 공공으로 하는 것이 5%에서 10% 정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10%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공공임대에서 사시는 분들은 절대 소수이기 때문에 수리가 제대로 안 돼도 되고, 주변에 인프라가 제대로 개발 안 돼도 되고, 좁아도 상관이 없고 불편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들은 절대 소수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감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이것도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나는 여기에 과연 나중에 어떤 경우의 수라면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언젠가 하나는 나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든 2%든 간에 국민 아닙니까? 왜 희생을 당해야 되는지, 그것이 왜 당연시 돼야 하는지, 언제부터 대한민국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욕을 하고 따지고 손가락질하고 이게 당연한 것이 되었는지, 대한민국 이 나라에서 집 가진 게 죄고 부자가 되는 게 죄고 세금 폭탄 때려도 그냥 죄인이니까 받아들여야 이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자녀를 키우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실 건가요? 대한민국에서 부자냐면 야 큰일 난다, 이렇게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적당히 돈 벌고 그냥 적당히 월급쟁이로 살아, 무슨 돈을 많이 벌어, 사업도 안 돼, 사업하면 엄청나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기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사업하지 마, 그래야지만 욕도 안 먹고 세금도 적게 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지, 내 자녀는 달라. 내 자녀는 그게 아니고 말이지. 나는 예외야. 나는 아니고 우리 가족은 또 다른 문제지. 우리 친척은 다른 사정이 있으니까 점점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자,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라고 수구장창 얘기했었는데, 다주택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5에서 90% 정도의 민간 임대 공급을 하는 임대 공급자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지금 대출 규제, 뭐 취득세 규제, 세금 규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데 지금 다주택자들은 집 더 못 삽니다. 지금도 집이 남아도는 지방은 그러면 왜 이 무주택자분들 중에서는 왜 안 살까요? 그분이 집 사면 되잖아요. 솔직해집시다. 제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에이, 저 집은 안 올라. 저 지방에 저기는 지금 사면 손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사는 거 아닌가요? 우리들도? 일부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증오심.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집값 떨어져라 굿하고 있고, 근데 9층은 또 사기 싫고, 어떤 심리인가요 도대체? 정책에 무언가 문제 있었다고 이제 슬슬 대통령부터 얼마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공급이 부족한 걸 인정했잖아요. 이제서야 인정하다니. 그때 다들 대부분 얘기했었잖아요. 전문가분들이. 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이 지금 뭐 서울, 경기도 쪽에 다 지금 부족하다고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얘기했었는데, 이제 와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급은 충분하다 했었는데 이제 와서 부족하다? 자, 편가르기 정책. 소수니까 희생하면 된다. 여러분들, 저는 이게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장. 그러니까 파이를 키우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업이 생산선을 이렇게 막 키우는 환경, 그런 것도 없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증가한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번에 청약 같은 정책, 요즘 최근에 막 이렇게 바뀐 것들 중에서 보면 뭐 1인 가구도 청약할 수 있고 신혼부부 특공 물량도 늘리고 있다. 그것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전체 청약 물량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저 원래 있던 일반 분양에서 빼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단 말이죠. 저기서 저기 막 우니까 뭐 우는 아이 저 좀 더 주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저기 불만을 요구하는 저기 어떤 집단이 있다면 거기에 조금 더 퍼주고, 여기는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혜택을 주고, 그게 맞나요 도대체? 성장이 필연적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분배가 되고 양질의 뭐가 되고 공정적으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게 저는 순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나눠줄 생각부터 지들 돈도 아니고 말이죠. 다 빚이잖아요. 빚. 세수가 모자라니까 부자들을 막 그런 거 세금을 늘려가지고 약탈하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가지고, 안 그래도 더 막 마른 수가 쥐었잖아요. 더 짜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약탈해도 되는 세금은 여러분들 없는 거 아닌가? 없는 거 아닌가요? 진짜 20대 30대 막 각각 그 세대별 있잖아요. 40, 50대 열받은 이유를 아직까지도 이분들이 모르는 건가요? 모르면 무능 아닌가요? 정치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국정 운영을 이렇게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르고 오히려 불만사항을 모르면 그 국정 운영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번에 5년 내도록 너무나 이 무능,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대기업, 공개채용 이런 거 점점점 줄어들고, 취업은 힘들고, 부동산 어떻게 됐습니까? 내일이 폭등했잖아요. 전체 부동산 아파트뿐만 아니라 막 전체 옆에 있는 것들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막 지산도 오르고 막 원룸 가격도 오르고 저기 있는 빌라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월세, 그러니까 임대를 사시는 분들의 전월세 가격까지도 불안하게 하고 전세를 계속적으로 물량을 줄어들게 하면서 폭등시킨 게,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문제다. 이번 정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어땠습니까?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가슴이 막 웅장하고 막 뭉클해하면서 했었는데, 지금 이 얘기 하는 사람 없죠. 5년 내도록 속았습니다. 이 말 요즘에 하면 맞겠죠 여러분들? 쑥 들어갔습니다. 요즘에 소득주도 성장. 지금은 이제 무엇입니까? 기본 시리즈, 기본주택, 기본소득, 또 가슴이 막 웅장해지면서,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다른가요? 이번에 좀 뭔가 저번하고 다르게 좀 이번에 진짜 막 달라질 것 같습니까? 이번에 또 속으면 여러분들 누구 문제입니까? 자,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역세권 33평 기본주택에 살면서 월 임대로 내가 이런 임대로 내는 것을 국가에 내면서 기본소득 받으면서, 단 그 집은 명의가 내 것이 아니죠. 소득 기준이 엄격합니다. 가난해야지 내가 일반적으로 많이 벌면 벌수록 거기에 기본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계속적으로 요건이 박탈되겠죠. 당신 자녀도 계속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부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의존해질 수밖에 없는, 이처럼 지옥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들 선의로 제가 포장되어 있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달콤한 선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리스크를 안고 투자 공부를 해서 재테크 투자해서 내 자산을 계속 좀 늘린다. 내 자녀가 나를 볼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민간임대 이런 공급시장에서 나는 철저하게 공급자 역할을 하겠다. 떳떳하게 하겠다. 세금 낼 거 다 내지만, 하지만 정부가 나를 적폐로 몰고 범죄자 취급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현실을 냉정하고 냉혹하고 차갑고 두렵고 힘듭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야 되겠죠. 정부는
국민의 개개인의 삶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잘 살던 못 살던 그 기득권들 있죠. 그 기득권들 근처에서 또 기생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고, 권력, 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고, 거기서 내려오기 싫어하고. 정치인들 여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도 후자를 선택할 것이고, 내 자녀에게도 저는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대한민국입니다. 경쟁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필연이고, 열심히 먼저 한 사람이 먼저 돈을 벌 수 있고, 먼저 준비한 사람만이 뒤에 웃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가르칠 겁니다. 자녀가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부모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유일한 등불이고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과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프지만 청춘이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모두 다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 모두 다 판타지 소설에만 있는 내용이고요. 위로, 공감, 뭐 따뜻 이런 거 아무 쪽에도 쓸모없습니다. 자,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많을 것이고 수십 번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길을, 아까 말씀드린 후자의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힘내라고, 또 같이 뛰자, 같이 걷자, 이 방법으로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같이 부를 키우고 자산을 늘려가자라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간에 여러분의 몫이죠. 하지만 미래의 결과, 책임 모두 다 100%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각자 도생의 시기에 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조금 차갑지만 현실적이지만 또 이렇게 또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 깜깜해져가지고 조명 자체가 깜깜해졌네요. 어쩔 수 없는 이런 각자 도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해보고,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내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분하게 가족분들과, 내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분들과 차분하게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내년에 2022년도로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나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해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께 현실적이지만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소스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